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요. 이 기업의 진짜 속살, 그 본질적인 가치를 한번 파헤쳐보는 딥 다이브, 시작해 보겠습니다. 단순히 재무제표 숫자만 보는 거 말고요. 그 뒤에 숨어있는 경쟁 우위나 잠재력, 이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. 네, 재밌는 자료들 많더라고요. 보니까 핵심은 결국 딱 두 가지 같아요. 하나는 기업의 어떤 성적표 같은 거죠. 숫자, 그러니까 정량적인 지표들.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숫자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사람과 전략, 정성적인 요소들이죠. 이 둘을 잘 엮어서 봐야 한다는 게 포인트 같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이 바로 그거죠. 여러분들이 이 복잡해 보이는 재무 용어들 속에서 길 잃지 않도록 기업의 재무적인 체력, 그리고 또 경영진의 역량,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을 딱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. 저희가 여러분 자료들의 핵심만 쏙쏙 뽑아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그 숫자 이야기, 정량 분석부터 시작해 볼까요? 기본적인 재무제표 분석은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자료들에서 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지표들 위주로 한번 보죠. 좋습니다. 역시나 그 기업의 성장성하고 또 현금 창출 능력, 이게 핵심 키워드로 계속 나오네요. 매출 성장률이야 기업이 커지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니까 당연하고요. 또 중요한 게 그 잉여 현금 흐름, FCFF라고 하죠. 자료들에서도 이 FCFF를 기업의 본질 가치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. 이게 진짜 사업으로 벌어서 투자할 거 다 하고 남은 그야말로 기업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이거든요. 그렇죠. 진짜 실탄이죠, 실탄. 그리고 이익 대비 주가 보는 PER, 자산 대비 PBR, 이런 기본 지표들은 이제 익숙하실 텐데, 자료 중에 하나가 그 초기 성장 기업들 있잖아요. 거기엔 PSR,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주가 비율이 좀 유용할 수 있다. 이 점을 짚어주는 게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. 아직 이익은 안 나도 성장 잠재력은 이걸로 좀 가늠해 볼 수 있다. 이런 거죠. 네, 그리고 이비다도 많이 언급되는데 이건 기업의 전체 가치를 이자, 세금, 감가상각 빼기 전 이익 이걸로 나눠서 현금 창출 능력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쓰이고요. 근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그 PEG 레이시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그거요? 피터 린치가 좋아했다는 그 지표 말씀이시죠? PER을 이익 성장률로 나눈 값. 단순히 PER 숫자만 높다고 이게 고평가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성장성을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. 네. 근데 여러분 자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더라고요. 보통 PEG가 1 미만이면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성장률이 정말 압도적이라면 PEG가 1을 좀 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. 이런 해석의 여지도 제시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성장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좀 유연해질 수 있다는 거네요. 바로 그겁니다. 성장성을 고려한 가치평가의 어떤 묘미랄까요? 그리고 또 하나,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지표가 바로 ROIC, 투자자본 수익률입니다. 이게 기업이 실제 영업활동에 투입한 자본이 있잖아요. 그걸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뽑아내느냐,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높다는 건 강력한 경쟁 우위,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자본 운영 능력,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거죠. 네, ROIC 높으면 정말 좋죠.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일부는 또 이래요. 높은 ROIC만으로는 부족하다. 아무리 숫자가 번지를 해도 그 숫자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인데, 즉 경영진의 판단이 잘못되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정성적 분석의 중요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 같아요. 정확합니다. 숫자만으로는 절대 설명 안 되는 영역이죠. 이 정성적 분석의 핵심은 역시 그 경영진 평가에 딱 맞춰져 있더라고요. 여러분 자료들 보면 경영진의 윤리성 능력은 기본이고요. 과거의 자본 배분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내역들, 또 주주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방식, 심지어 내부자 지분율이 어떤지까지 정말 다각도로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, 또 우리 주주들이랑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. 특히 그 자본 배분 능력,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네요. 그러니까 벌어들인 이익을 어디에 또 어떻게 다시 투자하는지, 이게 기업의 긴 미래를 결정짓는다 이런 맥락인데요. 뛰어난 경영진은 이걸 잘해서 ROIC를 계속 높게 유지하거나 더 높이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지만, 반대로 좀 그렇지 못한 경영진은 무리하게 인수합병을 한다거나 비효율적인 투자를 해서 오히려 기업 가치를 깎아먹을 수도 있다. 이런 경고도 있고요. 그래서 주주서한 같은 거 꼼꼼히 읽어보면서 경영진의 철학을 좀 엿보는 게 중요하다.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.
그렇습니다. 결국에는요, 그 뛰어난 재무 지표라는 건 사실 유능하고 정직한 경영진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. 하나만 봐서는 그냥 반쪽짜리 분석이다. 이게 자료들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서 기업 분석의 큰 두 기둥이죠. 숫자, 즉 정량적 데이터와 사람, 정성적 통찰, 이 두 가지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. 뭐 FCFF니 PEG니 ROIC니 하는 이런 지표들이 기업의 성장성이나 효율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이긴 한데 결국 그 숫자 뒤에는 항상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있다는 점, 이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성공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도 당연히 필요하고 동시에 경영진의 자질이나 전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,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. 이게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 요약이 되겠네요. 이 둘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만약에요, 경영진의 진짜 속마음이나 실제 능력을 그냥 공식적인 발표나 보고서 너머에서 파악해야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질문을 던져보시겠어요? 그리고 또 어떤 정보를 더 찾아보시겠습니까? 이 고민이 여러분의 다음 분석을 위한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.